뉴욕에서의 마감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어떤 뉴스로 외신 네컷을 이번에는 장식해 볼까요? 오늘의 뉴스 열어주시죠. 오늘 네 가지의 뉴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과 보잉이 나락을 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는데 미국 경제 지금 탄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탄탄함 속에서도 계속 버텨주고 있었던 건 바로 명품 시장이었죠. 명품 시장이 그런데 최근에 흐지부지, 지지부진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도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뉴스 어떤 이슈일까요? 함께 열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의 연준 10월에 베이지북이 공개가 됐습니다. 경기가 증가했다라는 지역이 7개 지역에서 무려 9개로 늘어났고요. 반면에 경기가 둔화됐다라는 지역은 5개 지역에서 3개 지역으로 오히려 줄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미국 경제 지금 탄탄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경기 활동 둔화세가 감지되고 있는 지역이 줄었다라는 연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B컷을 단행한 연준이 내달 회의에서 속도 조절을 할 것이란 예측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 10월 베이지북에 발표가 됐습니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준은 9월 한 달간 12개 지역, 여는 담당 지역 중에서 경제활동이 보합세 또는 소폭의 증가세를 보인 곳이 기존의 7개였다면 9개로 더 늘어났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소폭의 감소세를 보인 지역도 있었습니다. 기존의 5개에서 3개로 줄었는데요. 내달 6일에서 7일입니다. FOMC 한 2주가량 앞둔 상황이죠. 노랜딩, 즉 무착륙할 것이란 전망에 그래서 더 힘이 쏠리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도 그리고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는 연준 베이지북은 기존 데이터보다 미국 경제에 대한 훨씬 더 부드러운 그림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국채 금리가 뛴 배경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달 5일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대규모 감세로 물가가 오르고 추가 국채를 발행해야 해 금리가 내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예측도 반영됐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금리의 향방은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에 자세하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 기업 보잉과 인텔의 운명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보잉과 인텔, 이제는 추락을 하고 있다라는 FT의 보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계속해서 제조업체들이 사라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파이낸셜 타임스 뉴스 들어가 보시죠. 사랑받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을까요? 한때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으로 꼽히던 보잉과 인텔이 지금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인텔은 배당을 중단하고 직원과 자본 지출을 줄였습니다. 심지어 타 회사의 인수합병, M&A 대상으로도 거론되고 있죠. 한편 보잉은 일련의 사고와 파업 등으로 당국의 조사를 받는 처지고요. 그리고 보잉이 사라질 경우에는 유럽의 에어버스나 중국의 중국 상용항공기 공사에 의존해야 할 판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모두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 중 하나였죠. 월가에서는 두 회사의 해체나 파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의 위기는 미국 경제가 비상사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도 나오는데요. 한 세대 전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제조업체로 꼽히던 인텔과 보잉은 지난 5년간 나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두 회사의 합산 시가총액은 절반가량으로 떨어졌다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미국은 아직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제품을 설계하고 있지만 이를 만드는 제조업체는 잃어가고 있다라는 게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1999년 말에는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10대 기업 중 4개가 제조업체였다면 지금은 상위 10위 내에 제조업체가 단 1개도 없죠. 그나마 주목받는 거는 테슬라가 올라와 있을 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기업의 손실은 업계 전반적으로 걸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자와 근로자, 관리자, 그리고 공급업체로 구성된 기업의 다층 생태계가 한 번에 해외로 가버리면 이를 되찾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지적입니다. 미국 국민기업 보잉과 인텔의 추락 어디까지 갈까요? 단순 개별 기업이 아닌 미국 경제와 함께 연결시키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명품 시장의 이야기죠. 미국 경제 그동안 탄탄했지만 명품 시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은 탄탄하다라고 하네요. 바로 명품 중의 명품 에르메스입니다. 나홀로 독주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일본에서의 매출이 23%나 올랐습니다. 함께 파헤쳐 보시죠. 명품 시장이 힘들다 하지만 명품 중에 명품인 에르메스는 탄탄하다라는 보도입니다. 에르메스의 3분기 매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경기 둔화로 루이비통 모기업이죠. LVMH와 구찌를 거느린 캐링 등 경쟁사들이 고전하고 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요. 에르메스는 나홀로 성장세를 보이면서 초고가 명품 브랜드의 저력을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매출은 23%나 증가했고요. 미주 지역 매출은 13%,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은 18%, 프랑스는 14% 늘었습니다. 에르메스의 호실적은 명품 소비가 위축된 가운데 나와서 주목을 더 끌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명품 시장마저 최근에 큰 손인 중국의 경기 둔화 여파로 루이비통과 구찌 등 주요 업체들은 실적 악화 우려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반면에 초고가 브랜드인 에르메스는 이 클래식한 디자인과 철저한 재고 관리를 통해서 독점적인 브랜드 분위기를 강화하는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외신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번스타인의 애널리스트는 올해 하반기 글로벌 경기 둔화와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에르메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늘 웃고 있는 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테슬라는 맹탕 로보택시대의 후유증을 말끔히 씻어내줬습니다. 무려 20% 넘게 뛰었는데요. 특히 수익성 악화 우려를 날려버린 것이 가장 컸습니다. JP모건은 테슬라가 그동안 순익 하락으로 투자자들을 두렵게 만들었지만 이번 실적 발표로 이런 우려를 걷어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일론 머스크 CEO의 이런 장밋빛 전망에 환호를 했습니다. 머스크는 최고의 시나리오에서는 내년의 자동차 판매 성장이 20%에서 30%에 이를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는 머스크의 계획 달성 여부가 저가 모델인 모델 2 도입 여부에 크게 앞으로 좌지우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짚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테슬라의 등락으로 힘드셨던 테슬라 주주분들은 오늘 테슬라의 기쁨을 마음껏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테슬라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내 증시와 함께 연결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르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미국 경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연준의 베이지북 기존 데이터보다 미국 경제가 더 부드러워진 것 같다라는 증명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다만 국채 금리가 뛴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여기에 대한 우려감도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의 상황이 궁금한데요. 금리의 향방 상무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시장에서는 11월 금리 인하 25bp 사실 굉장히 좀 강하게 보면서 이 부분까지는 거의 확정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근데 최근 들어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죠. 어제 같은 경우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발표된 24만 2천 건을 하회한 22만 7천 건이 나오면서 고용 시장도 안정되어 있죠. 제조업 PMI도 50선을 하회하지만 47.8로 소폭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도 잘 나왔는데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금리가 올라갔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대선으로 인한 변동성도 사실 확대가 되는 이런 배경 속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가 더뎌질 것이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시장에서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죠. 국내에서도 금리 인하가 상당히 좀 빠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가정하에 한국은행 기준금리도 부담 없이 사실 25bp를 내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 물론 이제 트럼프 후보의 지지율에 따라서 금리에 대한 변동성은 단기적으로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11월에 있을 이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데, 그때까지는 우선은 금리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속도는 굉장히 제가 말씀드리는 금리 인하는 미국의 기준금리보다는 채권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는 굉장히 좀 더딜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급등해 있죠. 이 상태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우선 높고요. 이 미국 대선 이후에도 근데 어떤 후보가 되든지 간에 경제 지표가 지금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감이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감 속에서 고용 지표 잘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여러 경제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고용이거든요. 고용이 잘 되고 있다.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는 시장의 예상보다는 훨씬 더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동결하거나 다시 인상할 가능성은 낮죠. 근데 단지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만 좀 완만하게 반영이 되면서 내년도 후반까지도 천천히 좀 완만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보잉과 인텔 그동안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게 미국의 위태로움을 반영하고 있다는 월가의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네, 우선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 경제 구조 그리고 산업에 대한 구조가 많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보잉 같은 경우 보면은 보잉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런 핵심 부품들 사실 제조업이죠. 보잉도 물론 첨단 제조업입니다. 비행기 항공기를 만들 수 있는 데는 흔치 않기 때문에 첨단 제조업이긴 하지만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에는 가장 중요한 게 원가 절감이죠. 이 원가 절감을 위해서 이 핵심 부품들을 외주 업체에 상당히 많이 맡겼고 숙련된 엔지니어들,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많이 해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파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도 발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 비행기에서 항공기의 결함이 사실은 보잉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모두 다 만들었을 때보다는 지금이 결함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보잉의 이 새로운 항공기의 인도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감 부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나오면서 보잉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점유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고요. 인텔 같은 경우는 사실 새로운 변화에 적응을 좀 빠른 속도로 하지 못했죠. 첨단 반도체 이런 부분들을 사실 대만 TSMC에 많이 좀 뺏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자체적으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TSMC의 거의 반도체의 대부분을 좀 기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이전에 사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 AI에 대한 열풍을 예상을 사실 거의 전혀 못한 그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줘 왔죠. 2017년에 이 챗GPT 개발사인 오픈 AI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인텔에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걷어차기도 했고요. 애플의 첫 아이폰에 반도체를 공급하는 것도 제한을 받았었지만 이익률이 좀 낮다라는 부분이 있으면서 이 부분도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AI로 산업은 변화했고 그러면서 인텔에 대한 점유율, 생산율 그리고 이익률까지 모두 다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이 자리를
이 엔비디아가 꿰찼고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주는 엔비디아에서 이 생산해야 되는 반도체는 대만의 TSMC까지 흘러가면서 이 인텔이 차지했었던 자리들을 다른 첨단 기업들이 좀 차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보잉 같은 경우는 산업의 구조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인텔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예상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가 나빴다라기보다는 산업의 변화의 흐름에 대응을 하지 못했고, 향후에도 이런 위기들을 단기적으로 좀 헤쳐가기에는 두 회사 다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 자체가 좋지 않다라기보다는 변화하는 산업에 대응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명품 시장 힘들다 하지만 이 기업은 굉장히 탄탄했습니다. 바로 에르메스인데요. 그 안에 스토리도 궁금하고요. 혹시 오늘 테슬라 너무 실적이 잘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 명품에 대해서 우려감들이 많았었죠. 중국에서 명품 소비가 상당히 많이 감소한다. 그러면서 명품 명품 그룹들에 대한 실적도 줄어든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으면서 이 명품주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에르메스는 실적 탄탄하게 잘 나왔죠. 이 중국보다는 일본 쪽에 있어서의 소비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사실 일본이 엔저로 인해서 다른 여러 나라 국가들이 일본도 방문을 했고요. 일본 자체의 소비도 있었겠지만 이 관광객들에 대한 이런 소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을 하면서 에르메스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이 대표적으로는 LVMH가 경쟁 사실 업체로 있는데, LVMH가 규모는 더 크죠. 근데 LVMH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에르메스처럼 많이 증가하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 에르메스가 LVMH보다 사실 한 단계 위죠. 근데 이 좀 더 프리미엄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메리트도 있었겠지만, 명품에 대한 소비 이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아시아권 국가들을 통해서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주지는 못하지만, 이 소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향후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가능성은 좀 낮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테슬라 실적도 같이 말씀을 드리면, 사실 테슬라 우려감들은 이 매출액과 인도량에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매출액과 인도량을 이 전 실적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회복을 했죠. 인도량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못했었는데, 이번 실적에서는 매출액과 인도량 어느 정도 선방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 여기에다가 이익단까지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이 지금 고가형 딱 저가형 두 라인 국내에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저가형 모델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저가형 모델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매출액 좀 줄어들었다. 그렇지만 이익단은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고, 로보택시에 대해서 지난번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언급을 해주면서 테슬라에 대한 우려감이 싹 식혔죠. 전기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있고, 전일 국내 증시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까지도 좋은 모습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테슬라 답변까지 오늘도 깔끔한 정리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정식 상무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는 특징주들 함께 만나보러 갈 시간입니다. 김기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